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수양대군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조선의 7대 임금으로 좋은 말로 해서 결단력이 있고 리더십이 넘치지만 나쁜 말로 하자면 성격이 너무 불같고 사람 서슴없이 죽이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죠. 이런 세조의 대중적 이미지와 너무나도 잘 맞는 세조의 웃긴 일화들도 많고 세조에게 의외로 홀리하고 퓨어한 면모도 있는데 양가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세조는 정말 썰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세조의 술자리 썰들이 아주 가관인데 이게 조선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의 세조의 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조는 정말 술자리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왕들이야 언제 어디든 많지만 이렇게 술자리와 술 파티를 좋아하는 왕은 또 없었을 겁니다. 왜 우리도 회사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듯 세조도 술 파티를 통해 신하들 떠보려는 속셈일 수도 있고 진짜 인싸마냥 노는 걸 미친듯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치밀한 계획으로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 정도급의 사람이라면 분명 술 파티도 세조의 계산된 정치적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치곤 세조가 술 조금만 취해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추고 노래 불렀다는데 이건 그런 것 치고 좀 과하지 않나요? 진짜 떠보기의 천재였던 태종 이방원도 테이블 위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태종 이방원은 권위와 품격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심지어 세조가 정말 꼰대 부장 스타일인 게 술 못 마시는 신하들에게도 강권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원로 신하들에게조차요. 정인지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세종 시절 집현전 대제학이었고 훈민정음 후서를 기록한 훈민정음의 세종대왕 이외에 글을 쓴 유일한 사람일 정도로 세종의 압도적인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정인지는 수양대군파였기에 수양대군이 세조를 등극한 이후 좌의정, 영의정을 맡을 정도로 원로 중에 원로였습니다. 세조 입장에서도 이 정도 원로가 자기를 지지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 정인지가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 심지어 술까지 못해서 세조가 억지로 술을 먹이곤 취해가지고 세조에게 너라고 불렀답니다. 정확히는 너 일을 그렇게 처리하던데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지, 뭐 이런 어투로 말했답니다. 이 외에도 정인지 이 아저씨가 술자리에서 술 먹고 세조에게 말실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또 정사에 기록된 일은 아니지만 세조가 신숙주와 술을 왕창 마시는데 신숙주 아시죠? 숙주나물 고사의 주인공이자 집현전 학자 출신으로 친구들 배신하고 수양대군을 지지했던 신하인데 역시 세조가 세조일 수 있게 해준 훌륭한 신하 중 한 명이었죠. 이 신숙주와 술을 마시다가 세조가 신숙주의 팔을 꺾으면서 힘자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자기 팔을 꺾어보라고 누가 내 팔을 꺾든 다 풀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데 신숙주가 진짜로 세게 왕의 팔을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간 신숙주는 이건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였는지 아침에 일부러 늦잠 자는 척을 합니다. 술을 엄청 잘 마시던 신숙주는 술을 마신 다음날 꼭 책을 읽는 이상한 해장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조의 팔을 꺾은 다음날은 일어나 있으면서도 늦잠 자는 척을 했고 세조가 우리 숙주가 그렇게나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런 실수를 했지 나한테 감정 갖고 있진 않았을 거야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또 한 번은 이계전이라는 병조판서가 있었는데 세조가 너무 과음을 한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처소로 돌아가서 주무시라는 말을 했다가 거나하게 취한 세조가 이계전의 머리를 붙잡고 구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선 술 깨고 미안해서 그랬는지 다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는 이 말 같지 않은 별명을 하기도 했답니다. 또 세조는 영화 배타랑의 유아인 마냥 신하들끼리 서로 강제로 맞짱뜨기 하는 등 술자리 진상도 이런 개진상이 없었죠. 실제 현피뜨기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신하들끼리 말싸움 붙이게 하는 일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건 세조가 그냥 넘어가주는 일이 다반사였고 진짜 열불이 나도 순간의 화난 감정으로 유배 보내거나 파직을 시키거나 좌천시켜도 뭐 얼마 안 있어서 용서해주고 그랬답니다. 아니면 그냥 직접 적당한 구타를 하고 넘어가거나. 그런데 이런 술자리 진상 부장님이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닌 게 이 술자리에서 자기 입맛 잘 맞춰주거나 술 잘 마시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답니다. 술자리에서 술 잘 마시고 분위기 잘 띄워서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세조가 술자리에서 전하라고 부르지 말라며 야자타임을 강요한 기록도 실록이 있는데 이건 사육신 사건 이후 호칭 콤플렉스가 있는 세조가 정말 떠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술버릇이 뭔가요? 세조의 술버릇은 많았지만 그중 술만 마시면 늘 하는 게 자기 자랑. 평소에도 자기애가 넘쳤던 세조지만 술만 들어가면 멈추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해댔답니다. 그러다가 멋쩍으면 괜히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최측근들 칭찬하는데, 여기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세조의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맞다고 하면 안 되죠. 설령 세조가 한 게 없고 신숙주나 한명회가 다 했었어도, 그리고 세조가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조의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조같이 평생이 중이병이었던 사람한텐 싸바싸바가 중요한 겁니다. 세조의 육체가 진짜 가오의 지배를 받았던 일화가 있는데, 이 말타는 기마묘기에 이상한 자부심이 있는 세조는 늘 말만 타면 각종 묘기를 부렸다는데, 그러다가 낙마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낙마하면 진짜 몸 아플 텐데 아무렇지 않은 듯 툴툴 털고 일어나고 태어난 척 했다죠. 이런 세조가 독실한 종교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세조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왕으로 성리학의 국가인 조선에서 유학자인 신하들이 세조의 종교심을 문제 삼다가 호되게 당한 신하들이 꽤 있었습니다. 혹자는 조카를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린 세조가 불교에 빠졌다고 하는데, 세조는 어릴 때부터 대단한 불도신자였습니다. 세조가 아직 왕자였던 세종대왕 시절, 세종의 부인이자 세조의 친어머니였던 소헌왕후 사후, 세종은 당시 왕자였던 세조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간행해보라고 했고, 왕자 시절의 세조가 여러 책의 불경들을 아버지가 만드신 글자 한글로 정리합니다. 이 책이 바로 석보상절인데요. 약 2년 만에 완성된 이 최초의 한글 불경 석보상절은 문학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저자 세조의 문학적 재능과 더불어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다는 걸 보여주죠. 문종 때에도 일이 있었는데, 숭유억부를 주창했던 조선시대에는 도첩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증서가 없는 승려는 승려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었다고요. 이 도첩 증서가 없어서 잡혀가는 승려가 많았는데, 수양대군이었던 시절의 세조가 지나가다가 고작 증서 없다고 잡혀가는 승려를 보면 왕자 신분으로 강제로 풀어주고 그랬답니다. 이 일을 신하들이 문종에게 가서 문제 삼아도 문종은 그냥 넘어갔다고 하고요. 이랬던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선 어땠겠습니까? 세조 7년이었던 1461년 아예 간경도감이라는 불경을 간행하고 정리하는 국가공무관청을 만들어버리고, 영화 나라말싸미의 등장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신미스님을 거의 왕사 모시듯 했던 사람도 세조였습니다. 더불어 전국 곳곳에 무너지거나 폐사 직전의 절들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주어 중창시켰는데, 대표적인 절들이 평창의 사원사, 그리고 양양에 낙산사가 있죠. 세조 10년이었던 1464년에는 성리학의 국가 조선의 수도 한양 한복판에 거대한 절을 만드는데, 이 절이 원각사입니다. 원각사를 만들 때 무려 민가 200채가 헐리고 청기와 8만장 그리고 종 만드는데 4만근의 구리를 투입했습니다. 절하면 탑을 빼놓을 수가 없죠. 탑도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으로 휘황찬란했던 석탑의 양식을 본떠 각종 장식과 기교들로 도배된 화려한 외양에 무려 10층짜리의 거대한 석탑을 만듭니다. 그러나 연산구 때 이 원각사를 기방으로 만들어버리고 중종 때 아예 없애버렸는데, 이 석탑만이 살아남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구한말 이 공간에 탑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보니 허전했는지 한 영국인이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제 탑이 영어로 파고다인데, 이때부터 이 공원 이름이 파고다 공원이 되었고, 한국어로 했을 때 탑골 공원이죠. 네, 나중에 3.1운동이 시작되고 현재 종로에서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는 탑골 공원이 바로 예전의 원각사였으며, 이 탑골 공원 정가운데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세조가 야심차게 만든 석탑이랍니다. 이렇게 세조의 극단적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순한 맛과 매운맛을 제시하다 보니 세조를 사이코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조가 또라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초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많은 정책들이 세조 때에 이르러 무사히 자리 잡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의외로 세조가 부정부패나 뇌물에 대해선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생각보다 정의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조 아이디어로 시행됐던 정책들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지만, 문제는 딱 세조 치세에만 먹힐 뿐이었죠. 세조의 정책들을 계승했거나 알게 모르게 이어지다가 피분왕이나 조선사회의 부작용만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여러모로 세조는 드라마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연구 대상인 듯 하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